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이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은 꽤 자주 들어봤었죠. 어쨌거나 대학 진학은 선택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고등학교가 꼭 필요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고교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무려 38,000명에 달합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해가 지날 때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1, 2, 3학년을 나눠서 비교해보면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체감상 자퇴하는 학생이 전교생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였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죠. 근데 이제는 100명 중에 2, 3명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지역별 자퇴율을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이요.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기준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지역이 있어요. 강남구와 송파구요. 강남구는 무려 자퇴율이 4.13%입니다. 심지어 2021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95명에서 163명으로 많이 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강남구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봤을 때 느낌이 오시나요? 학생들이 자퇴하는 이유가요. 학업 중단 사유에는 총 9가지가 있대요. 이 중에서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퇴하는 경우를 대개 해외 출국과 기타로 보는데요. 학업 중단 사유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기타입니다. 2021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 61.3%가 기타 사유였어요. 이 기타에는 조기 진학이나 방송활동, 종교 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경우도 포함돼요. 대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입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니까 1학년 1학기만 끝나도 대충 각이 나온대요. 내신으로 최상위권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수능에 올인하는 거죠.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2학년 때 검정고시와 수능을 봐요. 잘 못 봤다 싶으면 3학년 때 또 수능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재수지만 나이로만 봤을 땐 현역인 거예요. 고등학교 자퇴율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수능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2018학년도 1.87%에서 2024학년도 3.6%로 6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어요. 서울 주요 대학교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자도 마찬가지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8.9%가 늘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만 보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많이 늘었는데요. 2023학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딱 이때부터 서울대학교가 정시의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라고 해요. 고등학생들에게 이 자퇴와 검정고시라는 선택지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아마 정시가 확대된 후일 것 같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의 정시 비중 추이를 보면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학년도에 급격히 정시 비중이 확대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번 2024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을 보면요. 16개 학교 모두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정시로 뽑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비율이 40%거든요. 물론 전체 대학으로 넓혔을 땐 여전히 수시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전략적 자퇴생들의 목표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이겠죠. 정시 확대와 맞물려서 수시 전형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자기소개서와 수상 경력, 독서 기록,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등의 내용이 전부 폐지됐는데요. 그니까 스펙이라고 불리는 정성평가 항목들이 축소되고 결국 수시에서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예요. 학교 내신은 1학년이 46%, 2학년이 40%, 3학년 1학기가 14% 비중으로 반영되는데요. 이제 의대 같은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의 경우는 진짜 1학년 중간고사에서 한 번만 삐끗해도 내신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특히 강남같이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요. 결국 이 고등학교 자퇴 열풍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열망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입시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전략으로 고등학교 자퇴가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아마 대부분 의치 한약수이지 않을까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요. 2023학년도 자연계열 정시 모집 커트라인 상위 20개 학과입니다. 전부 의대와 치대가 휩쓸었어요. 그 전년도에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가 15위에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2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40년 전 순위를 보면 기분이 참 묘해져요. 물리학과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참 다양한 분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분포되었었죠. 이제는 서울대보다 스카이보다 무조건 의대인 시대가 왔습니다.
2023학년도 스카이대학의 정시등록 포기 인원 현황을 보면요. 전체 인원 중 거의 20%가 등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등록 포기생 중 절반가량이 자연계열 전공 합격생이에요. 아니 어딜 붙었길래 스카이를 안 갈까요? 대다수는 복수 합격한 의학계열로 입학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23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의 정시 성적이 고려대와 성균관대보다 낮아졌어요. 서울대 자연계열보다 지방대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서울대 의학계열은 전부 합격선이 올랐지만 자연계 전체적으로는 떨어진 거죠. 물론 학교별 점수 계산법이 달라서 대학 서열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이런 수치가 나온 건 꽤나 이례적인 경우래요. 학생들이 의대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는 아무래도 N수겠죠? 연도별 전국 의대정시 합격자 인원 현황을 보면요. 지난 4년 동안의 의대 합격자 중 고3 현역으로 의대에 입학한 비율이 21.3%예요. 재수생이 제일 많은 건 둘째치고 삼수생이 21.8%로 현역보다 더 많습니다. 20대 초반에 몇 년을 온전히 투자할 만큼 의대가 지닌 가치가 학생들에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애써 입학한 대학교도 자퇴합니다. 대학 중도 탈락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예외 없어요. 결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학생증을 반납한다는 거죠. 아, 그거 놔주면 안 되나? 스카이대학의 자퇴생 중 자연계열 전공생 비율이 75.8%예요. 서울대는 무려 80.6%입니다. 이들이 반수하고 재수해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의치한약수겠죠? 이공계 엑소더스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에서도 나타납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카이스트를 자퇴한 인원이 499명이에요.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의학계열로 빠지고 있어요. 대학들도 좀 난감할 거예요. 입학한 학생들이 자꾸 빠지니까요. 그래서 편입학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의 11.4%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으로 모집했어요. 특히 상위권 학교들에서 편입생 모집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이 의치한약수를 가기 위해 자퇴를 하고 그 빈자리를 편입생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 편입생들은 또 어디서 왔겠어요? 그 대학들도 편입으로 메꾸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의대미만 잡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똑똑한 학생들의 꿈이 전부 의사가 되어버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소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연간 평균 소득이 2억 6,9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대비 개원 전문의의 소득이 6.8배 많습니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 격차가 제일 커요. 그래서인지 직업별 소득 만족도 순위를 봤을 때 전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의대는 입학만 하면 미래의 직장까지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어렵지만 근데 이건 반도체 계약학과도 똑같거든요. 그니까 일례로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입학하면 삼성전자와 취업이 연계되어 있는 시기예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입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많이 몰리겠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정말 좋은 조건이지만 얘네들도 평생 자격증 앞에선 약해지는 것 같아요. 2023학년도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정시 모집 정원이 10명이었는데요. 13명이 추가 합격으로 입학했어요. 그니까 추가 합격자마저도 등록을 포기해서 모집 정원보다 추가 합격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SK 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네요. 결국 굴지의 대기업 입사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내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을까? 정년까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여전히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이왕이면 의대를 가는 게 취업 걱정도 없이 정년 걱정도 없이 안정적인 고수익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한 설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최종 목표로 하는 대학 전공을 물어봤대요. 23.9%가 의치한약수를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기록부 열람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초등학생 때 참 기상천외한 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 결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의대 진학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몇 년을 입시에 올인하더라도 의대에 가는 게 학생들에겐 다른 선택지들보다 더 매력적이란 얘기니까요. 하지만 이 다른 선택지들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결코 작지 않은 만큼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